투자의 신,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올해 2023년 2분기 포트폴리오 단 5개 종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보면 10개의 종목을 넘어서 15개, 20개 이상의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돼요. 항상 말씀드리죠. 한 4개, 5개 종목부터 8개에서 10개 사이 종목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에 투자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틀 전 5일 CNBC에 따르면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 알고들 계시죠? 애플. 거의 반 가까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쉐브론 이 5개 종목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포트폴리오 가운데서 약 78%, 거의 80%니까 5분의 4 정도 되죠?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회장의 포트폴리오에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 애플입니다. CNBC에 따르면은 버핏의 애플 보유지분 가치가 지난 2분기에 약 1,776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46.44% 최대입니다. 올해 들어서 애플이 최고로 뛰어올랐죠. 주가가 요즘에 다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차지하는 비중 9.1%,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큽니다. 세 번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7.7%, 네 번째는 코카콜라 7.6%, 다섯 번째가 쉐브론 6.6%,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애플이 워낙 비중이 상당히 높죠. 반면에 앞서 은행 위기를 3월 달에 주요 투자 위험 요인으로 지목을 했던 워런 버핏, 뉴욕 멜론은행, US 뱅코프 이렇게 보유했던 지역 은행 주식들은 모두 처분을 했습니다. 버핏은 지난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은행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이벤트가 미래를 결정하고 정치인들이 개입하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은행주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또 은행 산업이 덜 매력적이기 때문에 올 1분기에 은행주를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꾸준히 비중을 늘려온 에너지 기업 쉐브론 주식도 3,057만 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전분기에 9.78%에서 지금 6.64%로 대폭 낮아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5개 종목 안에는 들어갑니다. 또 애플이 빅테크 주가 상승 랠리에 힘입어서 지난 2분기에만 18%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투자 평가 이익도 무려 260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투자 비중이 높았던 두 번째 종목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유지분 가치는 약 296억 달러.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행주에 대한 버핏 회장의 굳건한 믿음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한편 워런 버핏이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코카콜라가 나란히 3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두 기업의 보유 지분 가치는 각각 264억 달러, 241억 달러로 집계가 됐어요. 다만 앞서서 언급됐던 기업들과는 다르게 코카콜라 올해 들어서 주가가 좀 하락했죠. 코카콜라 뿐만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오른 종목은 미국의 최대 석유 메이저 기업 쉐브론으로 지분 가치는 약 194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올해 국제 유가 하락세와 함께 쉐브론의 주가가 역시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만큼 지난 2분기에 쉐브론 지분 가운데서 약 14억 달러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애플부터 비중이 높은 5개 종목에 이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연중으로 보면 빅테크주 중에 우리 애플 들어가 있죠. 수익률 상당히 높죠. 43% 상승 중입니다. 그 외에는 종목들이 수익률이 형편없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너스 6%,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플러스 13%, 코카콜라 마이너스 3%, 쉐브론도 마이너스 8%, 연중으로 말이죠. 애플만 눈에 띄죠.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연중으로 보면 애플처럼 수십 %씩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에서 5년을 눌러서 보면 애플만 수익률이 좋아요. 244%. 정말 만족스럽죠? 3.4배 아닙니까? 5년에 2배가 아니라 3.4배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겨우 1%,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64%, 코카콜라 32%, 쉐브론 29%. 5년이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평균 100%는 나옵니다.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비중이 큰 5개 종목 중에 애플 이외에는 연중으로 보나 5년 수익률로 보나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수익률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요, 앞으로 5년, 10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함께 볼 것입니다. 수익률을 한번 보면은 웬만한 종목들이 따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현존하는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의 이 포트폴리오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도 워런 버핏이 일본에 투자를 하면서 일본에 투자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워런 버핏의 이 투자 특성상 수십 년의 보유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들 계시죠? 중국의 전기차 BYD를 매수 후 14년간 흔들리지 않고 보유를 했다가 30배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작년부터 일부러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보유 중에 주가가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토막이 났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보유를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토막, 정말 놀라죠? 반토막이면 10,000원이 5,000원 되는 것, 100,000원이 50,000원 되는 것. 그런데 10분의 1 토막, 100,000원짜리가 10,000원이 돼요. 10,000원짜리가 1,000원이 돼요. BYD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워런 버핏의 유명한 주식 투자의 명언이 있습니다.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라고. 우리는 이 좋은 명언, 유명한 명언을 우리는 가끔 상기하고 있습니다. 조바심 때문에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조바심. 주식을 매수 후에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사람들이 조바심이 생겨요. 빨리 올라야 돼요, 주가가. 그런데 주가가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질 못하고 이 조바심에 정말 애를 태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비관론이 시장에 팽배할 때 투자를 한다. 그렇죠?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공포에 절어 있을 때. 우리는 비관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비관론 덕분에 멀쩡한 주식이 싸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죠? 그 비관론 때문에, 공포 때문에 멀쩡한 주식, 좋은 주식이 막 싸지는 것 아닙니까? 박앤세일. 주식의 좋은 가격은 당장 내일 찾아올 수도 있고 5년이 지나서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워런 버핏의 동반자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 찰리 먼거, 항상 이 말씀 우리 다 알고 있죠?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 거두고 싶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 견뎌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식 투자의 명언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의외가 한 번 있었어요. 대만의 TSMC. 지난해 3분기 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이상을 투자한 이후에 바로 다음 분기에 지분의 86%를 정리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자녀 지분까지 모두 다 처분했어요. 의외였죠? 버핏 회장은 TSMC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 하나지만 회사의 위치가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중 긴장에 따른 우려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고조를 이유로 대만보다는 일본에 투자하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 스타일은 이 포커스, 초점이죠. 포커스 투자 방식이에요. 펀드처럼 정말 뭐 수십 개, 막 80개, 100개, 수백 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펀드에 투자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2000년대 초인가 일부 조금 해봤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게 이 우편으로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인디아 무슨 펀드에 넣었다 그러면 어디에 투자했는지, 어디에 몇 % 투자했는지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회사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상당히 많은 투자에 저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도 당연히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사고 팔고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분산 투자, 이 수백 개, 100개 이상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약 10개 전후 종목에 집중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스타일이. 부회장 찰리 먼거는 좋은 투자 기회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소수의 투자 기회에 집중해서 투자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의 명문, 이 경영대학원, MBA 졸업생을 많이 채용을 하게 되면 S&P 500 지수 내의 모든 종목을 분석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이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의 하락장은 단기 투자자나 자주 샀다 팔았다 하는 이 트레이더들, 이 사람들만 주식시장의 이 급락을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처럼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그 하락장이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좋은 기회를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